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첫 한국인 수장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는 역대 총장과는 다르게 최초로 여성 수장의 탄생으로도 큰 이목을 끌었는데요. WTO는 지난 19일부터 164개국 회원을 상대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대한 최종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유 본부장은 현직 통상장관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콘조이웰라 후보 역시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출신으로 세계은행에서 오랜 근무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WTO가 지난 19일부터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진행해온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가 27일 현지 시간 마무리되는데 뜻하지 않았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캐스팅보트로 분류되었던 유럽연합 EU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거전 막판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EU 표심이 중요했던 것은 두 후보가 각기 지역 기반을 토대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도 EU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 본부장이 힘든 싸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EU 회원국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이후 두 번째 회의에서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격론이 있었다는 반증인데요. 다수는 오콘조이웰라 후보 지지를 원했으나 동유럽과 발트 3국 일부 국가가 이에 의문을 표하면서 논의가 예상외로 길어졌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습니다. 한 유럽 소식통은 7개 회원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명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또 한편으로 상호 신뢰의 신호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들의 지지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세계은행과 외무장관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은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밝혔지만 결국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전해졌는데요. 또 다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도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 선거 투표 태도에 대해서는 각국이 외교상 이유로 밝히지 않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오콘조이웰라 후보 지지에 대한 즉답을 피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WTO의 제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본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일시 중단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다시 제소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직에 당선되게 된다면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신초도 27일 한국인이 WTO 사무총장에 오른다면 일본으로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망했는데요. 수출 규제 관련 제소가 두려웠다면 일본 역시 후보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강요 경험자 중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어 이번 선거전에 나서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보도했습니다. WTO는 현지 시각 28일 차기 사무총장 결선 투표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쟁 상대였던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 탄생은 이번에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데이비드 워커 의장은 28일 오후 3시 제네바에서 열린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례상 정확한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WTO 164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을 넘긴 96개국 안팎이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다수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이 끝까지 유명희 본부장을 밀고 있어 다른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8일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을 고려해 친중파인 오콘조이웰라 후보의 WTO 수장 탄생을 꺼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라면서
통상교섭과 정책 수립에서 25년간 두드러진 경력을 쌓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최종 선출을 위해서는 향후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거쳐 합의한 후보를 11월 9일 개최되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2의 반기문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선거에 외교력을 총동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약 90개국에 정상통화와 친서를 보내 유명히 지지를 호소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뿐 아니라 최종건 차관도 이날 막판까지 주한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두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경제적으로 많은 원조와 투자뿐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호의적인 유명희 후보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추대하는 WTO 선거 특성상 일본이 끝까지 한국에 반대할 경우 유 본부장이 선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 본부장이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마지막 절차인 회원국 협의에서 역전을 노리며 11월 9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WTO 규정상 선호도 조사에서 더 낮은 지지를 받았다 해서 바로 후보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온 미국 입장도 있어 후보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